자, 국어학습 컨설팅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교시 두 번째 상담자를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난 국어교사가 꿈인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네. 국어 성적을 그러면 어떻게 좀 잘 나오나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국어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국어를 더 잘하고 싶은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울까요, 우리 학생은? 시조를 공부할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조가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화면 보면서 아마 문제도 같이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 보고 있어요, 우리 학생?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담 보면서 같이 들어주세요.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최진규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3, 사회 1.25입니다. 평균 1.39등급이고요. 국어 내신 성적 추이는 계속 1등급이니까요. 아주 우수한 그런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6월달 전국연합인데요.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이고요. 사회탐구의 한국지리 사회문화도 다 1등급입니다. 국어 등급도요, 변화가 없이 계속 1등급을 유지해오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취약은 역시 이제 학생이 말했던 대로요, 고전 시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현대시입니다. 주로 운문 분야가 이제 취약한 학생이고요. 학생이 고민은 시조를 해석할 때 힘든 부분이 있고 모르는 시조가 나와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입니다. 1지망은요, 이화여대 국어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2지망은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은 고려대 국어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도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학습 성향이 어떤지, 학습 능력을 우리 하규성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할 점도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대단히 성실 답변해준 학생이라고 분석이 되고요. 분석하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질문 하나만, 국어 공부하실 때 특별히 작품이라든지 혹은 작가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 정리를 좀 하면서 꼼꼼하게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꼼꼼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성향이 열정적이에요. 근데 좀 디테일이. 자, 화면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 한번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6가지 학습 능력이죠. 근데 화면상에 보시면 대단히 좋아요. 다 좋네요. 이게 녹색이 아주 넓게 네. 공부되어 있다라는 거. 아마 이대로 본인이 조금만 디테일하게 공부한다면 충분히 목표대학에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정리력에 대한 네. 이 부분인데 특히 이제 국어 과목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시가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시대적 배경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작자의 어떤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정리가 좀 필수적이다. 네. 그래서 새로운 작품 접하면 겁먹지 마시고 이게 이제 작품 외적인 배경하고 작품 내적인 배경의 형식과 주제 등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만 정리를 꾸준하게 해 나가신다면 어차피 자신감에서 시작되는 게 학습의 기본 원리라고 보는 거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저는 자원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 학습 능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국어 성적 어떤지 좀 판단을 해 주실까요? 네, 내신 성적은 1.39인데, 국어 과목은 이제 1등급이니까 상당히 이제 우수한 학생이고요. 네. 그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96%, 평균적으로 보면 1등급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도 역시 이제 1등급이니까, 모든 부분이 다 우수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영어 성적이 좀 아쉬운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에도 그랬고 역시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영어가 지금 2등급이 나와 있으니까요. 어쩌면은 영어 컨설팅을 받아야 될 그런 학생으로 보여지는데 국어를 이제 컨설팅 받기를 원했던 이유는 아마 본인의 진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어에서 45문항 중에서 한 문항도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아마 그런 염원이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
학생이 6월 달에 봤던 전국연합에서요, 그 틀렸던 문항을 한번 살펴보면서 취약점을 같이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역시 이제 화법, 작문, 문법에서는 틀린 문항이 없고, 독서에서 2문항이 틀렸습니다. 독서 원리하고 사회 쪽에서 1문항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문학에서 역시 이제 고전시가, 감상과 연관된 내용이거든요. 이 문항을 1문항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작품의 어떤 그 내용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그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실제 틀린 문항을 지금 보면은 3문항을 틀렸는데 역시 고전시가를 1문항 지금 틀리고 있는데요. 최진규 선생님께서 고전시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학생이 국어 교사가 이제 장래 희망이라고 하니까요. 저도 굉장히 반갑고요. 그렇습니다. 국어 교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우리 학생?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예. 그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게 너무 좋아서, 네. 선생님께 영향을 받았군요. 선생님 영향을 네.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이 상당히 기다려지고 즐거웠고 그랬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국어 수업하면서 아주 잊혀지지 않는 그런 추억이 혹시 있습니까? 즐거웠던 추억이요? 그때 양반전 수업했었을 때인데, 네. 같이 그 양반전에 대한 학습 활동? 네. 그런 걸 같이 만들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학습 활동을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그 학생들도 같이 선생님하고 수업을 같이 참여하면서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연구 결과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에게 그 취약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첫째,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좀 유심히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향가도 있고 고려가요도 있고 또 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고시조 같은 경우는 제목이 없는 경우가 이제 많지요. 그러나 많은 작품에서는 또 제목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특히 이제 가사 같은 경우에는요. 제목을 보면 그 내용을 되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이제 고전 시가에서 어휘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부분인데 우리들이 현재 사용하는 그런 어휘하고 다른 어휘들이 많이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한자어로 된 그런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고전 시가는 많은 작품을 접할수록 이해하는 데는 많은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어휘의 의미는 우리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평균 수준에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대부분 주석을 달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석을 보면서 이제 의미를 이해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의미도 다 그 문맥 속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문을 보면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시조 같은 경우에는 대개 조선시대에 이제 시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 전기에는 자연을 노래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연관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즐거우면 내가 즐거우면 됐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즐거워야 되느냐. 그것은 조선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시대적 배경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그런 즐거움까지도 모두 다 임금의 어떤 은혜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착안하면서요. 실제로 우리 학생이 틀렸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6월 달에 우리 학생이 틀렸던 문제를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요. 39번 문제였는데요. 보기를 참고하여 우익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틀린 문항을 고르는 거였죠. 자, 이렇게 보기를 보면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이제 독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고향인 전라도 해남에 은거할 때 지은 연시조이다. 작가는 혼탁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적들로부터 숱하게 탄핵과 모함을 받아 수십 년간이나 유배와 낙향을 반복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작가는 은둔의 삶을 추구하면서 순 우리말을 잘 살린 작품을 다소 창작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개의 선택지가 있고요. 이제 화면에 나오죠. 자, 이제 지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보면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산수간, 그러니까 산속에 어떤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골짜기겠죠. 골짜기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띠집이라는 건 이제 집으로 만든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것을 짓는데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그것을 모르는 남들이죠. 타인들이죠. 그것은 이제 웃는다 하지만은 어리고 하얌의 뜻의 난 내 분인가 하노라. 이 하얌이라는 말은요. 하얌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제 주석에 나와 있어요. 붉은 글씨로 보이죠. 시골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니까 상당히 겸손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어리석은 어떤 시골 사람의 뜻으로는 그것이 내 분수인가 한다 하는 뜻이고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보리밥과 풋나물이니까 아주 소박한 음식이죠. 그렇죠? 그것을 먹은 후에 바위가 물가에 슬까지 논이노라. 바위 끝의 물가에서 실컷 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남은 일들, 다른 일들은 내가 전혀 부러울 줄이 이시랴. 부러워할 줄이 전혀 없다. 부럽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아무리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한들을 이렇게 산을 바라보는 즐거움만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말싸움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되어 하노라. 어떤 말도 어떤 웃음이 아니더라도 이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실세. 내 본성 천성이 게으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늘이 아시고서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맞디어. 인간 세상의 일 가운데 하나도 나한테 맡기지 않고 다만당 다툴이 없은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다만 다툴 것이 없는 강산, 이 자연을 보는 거는 누구도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서로 다툴 일이 없죠. 이 자연을 지키는 것을 지키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이 윤선도의 만흥인데요. 만흥이라는 건 이제 만이라는 거는 즐긴다, 지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가득 넘친다 이런 뜻이고 흥이 넘친다라는 얘기니까 흥이 넘친다라는 거는 옛날 분들이 이렇게 흥이 넘칠 때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흥을 이렇게 돋우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러면 자연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6번째 수로 가면요.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6번째 수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임금님의 은혜다라는 내용이 6수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6수는 모르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5개의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5개의 선택지가 나올 텐데요. 자, 1번. 작가가 은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띠집과 보리밥 풋나물에서 짐작할 수 있겠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학생 요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네, 작가가 은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띠집과 보리밥 풋나물에서 짐작할 수 있겠군 이랬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맞았어요. 그렇죠. 띠집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집으로 만든 초가집이죠. 보리밥 풋나물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아주 소박한 음식이죠. 은둔하면서 살아가니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나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남들에는 작가를 탄핵하고 모함했던 정적들이 포함될 수 있겠군. 이 남들이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자기를 모함했던 정적들에 해당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가 유배와 낙향을 반복하면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져 함 같은 존재가 되었겠군 이랬어요. 유배와 낙향을 반복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보기에 나왔었던 거고요. 세상 물정에 어두워져.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함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그 시골에 사는 그런 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어떻게 했다 했어요. 시골에 사는 분들을 상당히 어떻게 낮춰서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그랬죠. 근데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 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네.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답을 했던 거는 기억이 나나요? 몇 번으로 답을 했는지요? 5번 5번으로 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암은 일이라는 건 다른 일이었죠.
그 다른 일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 속에서 사는 일과 다른 일은 이분이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사실상 유배해 와 있는데 그거는 다른 일이라는 건 바로 정치적인 상황이고 어떤 권력 간의 어떤 그런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5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지요. 이렇게 감상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것 자체도 보기의 내용 그리고 앞의 어떤 지문의 내용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이 아마 우리 학생이 고민스러운 게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시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그런 문제라고 볼 것 같은데요. 이 해석하는 문제도 어려운 거는 사실은 주석이 달려있고 주석이 달려있는 것 속에서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고 그 속에서 어떤 문제를 물어본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2학년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고전 시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역시 이제 그 시가 작품이든 소설 작품이든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틀림없이 나오긴 하지만은 학생이 공부했던 작품이 나오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낯선 작품이 거의 나온다라고 볼 때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작품을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고전 시가 쪽에 조금 부담이 느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해보는 정도의 어떤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은 국어 성적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풀었던 어떤 전국연합이나 모의평가 문제도 지금 풀어도 아마 우리 학생이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풀어가면서 뭔가 좀 국어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국어 학습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 일지망이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 특징을 좀 짚어주실까요, 하기성 선생님? 네, 희망하는 여러 대학은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학생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화여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화여대 수시 전형 가운데서 종합형이 있는데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이름이 생소해요. 지역 우수인재 전형 이름 바뀐 거고. 이거는 이제 그 특징상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교장쌤이 학교 내에서 6명을 추천하는 거니까 내신까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2단계 내려가서 면접을 보시는데 최저학력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면접에서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한다라는 것 좀 체크하시면 되고 가능성 진단을 좀 화면 넘겨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사범 계열이기 때문에 합격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1.3에서 1.6 등급이니까 현 교과 성적으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네. 내신 성적이라고 보고 교과 성적 외에도 서류나 면접 반영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불확실한 건 존재하는데 가능성을 조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하기성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죠.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덤벙거리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1순위는 수능입니다. 정시 마지막까지 가야 되고 아마 나중에 수시 원서 쓰실 때 내년 이맘때 수능 결과가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수능 전에 붙잡혀갈 대학이 걱정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수능 관리 열심히 해라. 특히 영어, 어휘 병행하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교과 관리인데 1.3 조금 더 경쟁력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학을 1등급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내신 기간에 힘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교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교과 그 이상의 것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교과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또 진로를 명확히 하셨으니까 이 진로하고 연관된 비교과 활동을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건 역시 이 학생도 수시 교과나 종합전형만 도전할 게 아니기 때문에 2학년 지금 시기부터 논술에 대한 준비를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분석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때요? 궁금한 점 많이 풀렸어요? 네. 네. 국어 이제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문제도 잘 풀어봤으니까요.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이제 틀렸던 부분들 잘 보완해서 진짜 만점 맞고 또 좋아하는 국어, 좋은 국어 선생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명의 학생과 국어 학습 컨설팅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 상담받은 2명의 학생 외에도 다른 학생들도 국어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하기성 선생님, 또 최진규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국어학습 컨설팅 시간 함께 했고요. 내일은 2015 인문계 논술 성공을 위한 마무리를 주제로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